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며 동맹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행동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VOA에 미국의 최대 휴일인 추수감사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단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이전 발사 때와 같은 원론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28일 오후 4시 59분경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97km로 탐지됐고 발사체 2발은 각각 약 30초 간격으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31일 이후 28일 만이자 올해 들어 13번째입니다. 특히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는 이번이 4번째인데 지난 3차 때보다 비행거리와 고도가 늘어났고 발사 간격은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 당국은 3차 발사 직후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추가 시험으로 연발 사격 역량을 보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발사체의 추가 재원에 대해 미 정보 당국과 정밀 분석 중이라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음. 이에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이번 발사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군의 고성능 감시 정찰 자산들이 이틀 연속 한반도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미군의 첨단 지상 잠시 정찰기인 EAC 한 대가 28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통합 감시 목표 공격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고도 9에서 12km 상공에서 북한군의 지대지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 차량, 해안포 기지 등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인 27일에도 미군의 통신감청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서울과 경기도 상공을 비행했는데 북한의 동향 감시와 함께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미한 동맹 관계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VOA에 최근 미한 관계가 곤경에 빠졌고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워싱턴 일각의 지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법치, 자주권 존중, 인권,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기반을 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 비슷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과 중국이 지난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국방 교류 협력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미한 안보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대부분 연말을 앞두고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다른 법안들 때문에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이 큰 새 국방 수권 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미국 의회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법안 9건, 결의안 7건 등 모두 16건입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상정 하루 만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를 제외하면 한반도 정책에 영향력이 큰 핵심 법안들은 아직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우선순위 안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새 국방수권 법안은 원비화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와 주한미군 규모 28,500명 설정 조항,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의회 감독 강화 조치 등이 담겼습니다. 원비화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해외금융기관에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원 국방수권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 법안은 당초 연내 의결이 관측됐지만 국경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예산 문제를 놓고 상원 공화당과 하원 민주당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원에 계류 중인 미북 이상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과 법안은 지난달 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원에 계류된 북한 강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여전히 상임 및 처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원은 성탄절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국방수권 법안을 비롯한 각종 예산안에 대한 상하원 조율의 지연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미국 의회의 추수감사절 주간 휴회 후 의정활동 기간은 연말 전까지 8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들 안건들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처리를 기대해야 하는데 내년에도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세계 각국의 외교력을 평가한 글로벌 외교지수에서 세계 61개 나라 가운데 4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민간 연구기관인 로위 연구소가 27일 발표한 2019 글로벌 외교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 운영 중인 공간의 수가 52개로 전체 49위를 기록했으며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14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특히 쿠바, 이란 등 47개 나라에서 대사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선양과 홍콩 등 3개 도시에서 영사관을, 뉴욕 등 2개 도시에서는 대표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중국은 1대1로 사업 확장 등의 결과로 총 276개의 해외 공간을 운영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부 예산이 줄어드는 등 총 273개의 해외 공간을 운영해 2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